파이어족이 절약을 많이 하잖아요. 그러니까 파이어족의 개념 자체가 극단적인 절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네. 짠돌이, 짠순이 그런 거랑 이렇게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우리는 가능하면은 우린 좀 수입이 많을 때 짧은 기간에 하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돈을 모은다는 거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. 긴 시간 동안 절약을 해야 되는 거죠. 근데 이 절약의 좀 좋은 표현은 검소함이란 말이에요. 근데 검소함이든 절약이든 간에 어쨌든 자칫 잘못 생각하면 좀 움츠러들고 이게 그러니까 돈을 딱딱 쓰는 사람은 멋있고 돈을 아끼고 뭐라도 생각할 때 한 번쯤 더 생각하고 이렇게 망설이는 사람은 멋있게 표현되지는 않으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.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? 검소함, 절약함. 사회주의에겐 반드시 필요한 건데요.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라고 해야 되나? 절약을 하는 거를 굉장히 약간 뭐 궁상맞다, 주변에서 나를 그런 시선으로 봤다. 그렇게 강하게 느끼는 사람은 파이어족이 되고 나서도 본인이 그런 그렇게 당했던 것에 계속 젖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본인 자신을 표현할 때 뭐 적은 돈으로도 행복합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. 이건 이제 성격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절약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. 그래서 난 좀 놀랐어요. 네, 여기서 장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가 있다면 절약하는 게 하나도 안 힘들대요. 이게 목표가 명확하면 저렇거든요, 네. 정말.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는 그 사람이랑 나랑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그런 행동보다 내가 나 자신을 믿어줬으면 좋겠어요. 나는 지금 자랑스러운 일, 왜냐면 돈을 쓰고 싶은 그 욕망을 자제하면서 내 미래를 준비하는 거잖아요. 뿐만 아니라 파이어족을 준비하거나 좀 본인이 부자가 아닌 지금 상태가 보통 부자라고 하면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얘기를 하면서 뭐 금수저, 은수저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근데 내 미래의 시간을 내가 사주는 사람이거든요, 파이어족은. 그러니까 내 미래의 나에게 내가 수저를 물려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행동을 하는 건데 이 몇 년 절약하는 거, 이 모습을 가지고 누군가가 말을 한다면 당당히 지세요.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하는 사람인 건데. 우리가 부자도 제대로 된 부자는 생각보다 검소하게 살거든요. 근데 이 검소함이 어떤 의미냐면 지출 컨트롤이 되고 의식적인 지출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제3자 소비러들이 봤을 때는 검소하다라고 느껴요. 우리가 보통 소비를 많이 하는 자기가 소비가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뭐 카드 명세서나 이런 영수증 내용을 보면 사실은 별로 필요 없는 욕망 소비가 생각보다 많거든요. 그런데 부자는 의식적인 지출, 즉 필요한 지출만을 하니까 그 소비자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검소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. 근데 부자는 자기가 필요한 어떤 자기 취미든 뭘 배우는 거든 아니면 자식에게 어떤 걸 하는 거는 되게 크게 쓰거든요. 그런데 검소하게 느껴지는 거죠. 근데 파이어족에게 이 검소함을 내 목에 장착한다. 이렇게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소비 컨트롤이 돼서 내가 검소하게, 그러니까 좀 적은 돈으로도 생활하는데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내가 습관화가 되어 있으면 이게 이꼬르 나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. 우리 파이어족이 되게 자유를 많이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. 어딘가 구속되어 있는 게 그렇게 좋지 않고 시간의 자유, 공간의 자유, 이 자유를 좀 원하기 때문에 내가 내 앞으로 남은 인생에 FI 돈을 마련해 놓고 하고 싶은 걸 하는 건데, 근데 그 자유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정비, MCL, 이게 높으면, 예를 들어 이게 500만 원이야. 그러면 FI가 얼마나 더 커야겠어요. 그쵸. 그러면 내 자유가 그만큼 시간이든 아니면 뭐 공간이든 이런 제약을 받게 되는 건데, 내가 검소함으로 절약을 많이 해서 150만 원 정도 써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아까 500만 원 쓰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검소함이나 절약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랑 이게 맞닿아 있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 절약만 막 할 때는 좀 궁상스러울 수도 있고,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고정비가 저희가 보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많았잖아요. 근데 이거를 좀 줄이니까 너무 자유롭더라고요. 그 나머지 돈을 저축할 수도 있고 투자할 수도 있고 모을 수도 있고 뭐 효도할 수도 있고 여행 갈 수도 있고 이게 다 자유거든요.
그러니까 되게 절약하는 거나 좀 악착을 떠는 게 뭐랄까 좀 궁색맞다? 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, 나를 자유롭게 하는 과정이다. 생각하면 좀 되지 않을까. 예, 돈을 써봤잖아요, 저는. 명품도 사보고 많이 써봤어요. 써봐도 별거 없어요. 아직, 그러니까 안 써보고 돈을 모으니까, 마치 쓰는 사람은 대단할 것 같고, 또 돈을 뭐 덜 쓰거나 안 쓰는 사람은 궁상맞을 것 같은데, 그렇지 않아요. 돈을 많이 쓸 때도 절대 행복하지 않거든요. 우리가 이제 백화점에서 일을 했었잖아요. 패션 쪽에서 일을 하면서, 백화점에는 굉장히 부유층과 뭐 중산층,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. 근데 우리들이 하는 얘기나 하고 있는 차림새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이제 하도 오랫동안 일을 했으니까 대충의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자산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부유층이구나 아닌구나는 금방 파악이 되거든요. 부유한 사람은요, 본인이 필요한 걸 명확하게 알아요. 그래서 그게 비싸든 안 비싸든 그거를 딱 사가요. 내가 아무리 뭔가를 좀 팔고 싶어서 다른 거를 권해도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사거든요.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.